예, 그러면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을 볼지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염승원 차장께서 지금까지 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하도 기가 막혀서요. 좋은 쪽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4월 동안 4번 출연하시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선방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데 보시면 뭐 아이템 반도체도 그렇고 레이언스 35% 수익률이고 FNS테크 28.79% 수익률이고 인텍플러스 40%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누적 수익률로 수익률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제 얘기를 해주신 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오늘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만큼 올라왔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궁금한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익률이 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단기간에 승부를 보자라는 뉘앙스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도 좋았지만 제가 이제 그때 3월 달에 이제 장 급나가고 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지수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랑 별개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좀 찾아보자는 의미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들이고, 이게 뭐 일시적으로 뭐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올해 구조적 또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을 좀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한번 찾아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가 뭐 FNS테크나 이런 것들도 왜 뭐 OLED 갑자기 장비주를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들고 나오냐, 네.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올해 그 삼성의 A5가 올해 아마 하반기에 그게 될 거예요. 그 아마 공장 투자가 새롭게. 근데 2017년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간 이후로 18년, 19년도에 이게 없었어요. OLED가 별로. 증설이 없었는데 몇 년, 3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들 투자하실 때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인텍플러스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져왔던 게 그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 구멍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예.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주가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오를 줄 몰랐는데 이게 경쟁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차피 스마트폰 내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이 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자는 취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뜬금없이 또 가져왔던 게 갑자기 인테리어 회사들, 네, 네. 한샘하고 현대리바트인데, 물론 저는 한샘을 더 좋게 봤는데 현대리바트가 더 많이 가긴 했지만 인테리어 시장이 의외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쪽으로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셔도 좋고 뭐 가격이 싼 걸 투자하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뭔가 좀 그 안에서 안 좋았던 산업이든 좋아지고 있는 산업이든 간에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를 좀 캐치를 해서 오늘 당장 사서 내일 먹자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체크하면서 올해 내내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기업들이 저는 투자 그 아이디어가 훼손됐다고 전혀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약간 조정에는 대비하시되 여전히 좀 장기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이런 뭐 수익률 표를 짜면 안 좋은 건 빼고 좋은 거 이렇게 넣어서 뭐 수익률 극대화시키는 게 또 뭐 치사하긴 합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할 때가 있긴 한데, 염승원 차장의 방금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까지 말해줬던 걸 다 넣었는데 마침 마이너스 난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좀 놀라워서 급하게 준비를 해봤고, 뭐 자화자찬은 이 정도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글거려서. 다음 주자는 뭐가 될까? 어떤 업종군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음식료인데, 사실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잖아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이거부터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음식료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뭐 가정 한 편씩 라면, 과자 각 대장주가 좀 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막상 고르려고 하면 어떤 거 골라야 될지 사실 좀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음식료가 제가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정말 그때 뭐 농심이나 뭐 대상 같은 기업들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건데, 지금 5년 동안 주가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지금 5년 만에,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정 간편식 시장, 뭐 라면, 가공식품, 또 냉동육, 뭐 냉동식품, 이런 것들이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뭐 주가도 그거에 화답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좋게 봐요. 이쪽 시장이 국내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제당도 그렇고 농심도 이제 미국에 이미 다 진출을 해 있고 네. 그쪽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좀 좋긴 한데 다만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뭐 제일제당, 뭐 농심, 삼양식품 뭐 모르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걸 뭐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뒷북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음식료 쪽에서 그래도 뭔가 좀 찾아보자는 거죠. 또 네. 이쪽 섹터가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육류 쪽 있잖아요. 육류 쪽.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 한국의 그 테마주 아닌가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네, 많이 네. 하시긴 해요. 육류하면 작년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막 갑자기 주가 그랬죠. 폭등하고. 근데 올해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물론 안 좋은 기업도 있겠죠. 근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이 육류 쪽 시장이 좀 이제 뭔가 변화가 좀 생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코로나 수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뭐 뉴스들 통해서 좀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 육가공 그 공장들이 좀 셧다운 됐다는 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축산 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가공을 좀 공장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수출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못하게 되면 이게 결국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입력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소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그 양동 가격은 뛰게 되겠죠. 육류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돼지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대요. 근데 그 악성 재고는 그 돼지고기 그냥 1년 이상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냥 어쨌든 폐기를 해서 작년 말에 대부분의 이제 그걸 다 폐기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저가에 뭐 할인 판매도 하고 그래서 재고가 많이 소진돼서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3월 달에 양동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마이너스에 기록하다가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저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도 요리하는 프로그램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자꾸 저도 안 나가서 먹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자꾸 돼지고기 사가지고 저도 요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정말 저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돼지고기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꼭 홍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가공 업체라든가 이 돈육에 관련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제일 못 갔던 업종이에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테마 붙어가지고 좀 약간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제발 좀 그걸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제가 두 종목 갖고 왔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사실 이지바이오예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지바이오가 지금 분할을 해요. 그래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6월 5일 날 재상장하는데 제가 그때 좀 방송할 때쯤 되면 다시 그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뭐냐면 사료 부분이 돈을 정말 많이 부는데 이지바이오가 거대 이제 수직 계열하는 회사인데 이게 사료 부분만 따로 떼서 재상장을 해요. 예. 그러면 이 가치가 재평가를 받겠죠. 마치 예전에 두산그룹에서 그 두산 솔루스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지바이오 좀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우리손 FNG라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역시 이지바이오 계열사입니다. 네. 그 양돈 업체고 국내 대표 기업이고 돼지고기가 이제 국내외 공급 축소라든가 수요 증가로 좀 올해 좀 실적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어요. 이쪽 업황도 좀 안 좋아졌는데 우리손 FNG도 이쪽 그 어쨌든 이 요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하고 또 5, 6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캠핑 수요도 좀 늘 거라고 하니까 돼지고기가 또 주요 또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롯데푸드는 사실 좀 싸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PBR을 봤더니 0.5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억눌려 있습니다. 물론 안 좋았습니다. 이게 식용유나 버터 같은 유지도 만드는데 또 매출 비중의 한 40%가 육가공해요. 그러니까 이 소세지 같은 거 있죠. 소세지나 이제 돼지고기를 가공을 해가지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그쪽이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드디어 터닝을 하는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롯데푸드도 그동안 좀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도 없더라고요. 좀 소외받던 기업이니까 한번 롯데푸드도 좀 싼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손 FNG와 롯데푸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네요. 예. 네. 벌써 배고파집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육류와 관련된 종목들 또 갖고 오셨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질문에서 나올 종목들이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익률도 보면 평균적으로 이 유망주 소개하는 시간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5월 증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지수가 워낙 높아서 레벨이 높아서 아마 약간 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냥 간단합니다. 역시 뭐 실적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게요. 그거 찾아왔고요. 일단 첫 번째는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카나브라는 고혈압 치료제인데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약회사들 영업 못하니까 매출 많이 줄겠지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종근당도 그렇고 보령제약도 전통적으로 영업 많이 하잖아요. 오프라인 쪽에서. 근데 영업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판관비가 줄어들어요. 비용이 안 나가요. 근데 매출은 비슷해요. 유지가 돼요. 그러면 뭐냐면 마진이 확 늘어나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이 매출이 왜 유지가 되냐면 사람들이 물론 병원을 잘 안 가긴 하지만 이런 만성 질환은 반드시 처방받고 먹어야 됩니다. 약. 네. 약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약을 한 달 먹을 거를 갑자기 뭐 이번 달에는 일주일만 먹어야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물론 약간 뭐 2달치를 한 번에 타오기도 하겠지만 고혈압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코로나랑 별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대부분의 증권사 목표가 올렸는데 아무래도 제약주 내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뭐 진단, 백신 이런 것만 그쵸, 너무 막 네. 코로나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정작 실적 좋은 기업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좋은 기회 같아요. 보령제약 같은 좋은 실적 기업들 5월 초에 좀 약간 시장 조정받을 것 같을 때 그때 좀 싸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한도크림텍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수기 필터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사실은 정수기 이거 필터 교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코웨이 같은 경우 이제 코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필터 갈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 배송도 해준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배송도 해가지고 실제 그런 타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정수기용 필터 쪽에서 국내 1위니까 어차피 코로나랑 상관없이 사람들 어쨌든 정수기 수요는 꾸준하니까 좋고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정수기 시장 또 진출했더라고요. 그 냉장고에 정수기를 단 냉장고를 또 출시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필터입니다. 필터는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럼 결국 이 시장 커지면 수혜주는 한도크림텍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령제약과 한도크림텍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흐름들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장과 관련된 질문 지금 2가지 정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당장 이제 오늘 끝나면 연휴가 꽤 네.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워낙 굵직한 이벤트들이나 또 미국에서 주요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털고 연휴 준비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떤 관점이세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좀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현금은 늘리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지수도 좀 어느 정도 목에 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시장의 주도주들이 일단 지금 못 가요. 꺾여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보니까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가 주도주라고 보는데 꺾이고 지금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조선주입니다. 무슨 얘기, 조선주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직 못 가서 가는 거거든요. 다 한 번씩 돌았어요. 그럼 사이클이. 그러면 결국에 주도주가 꺾이고 한 번 못 갔던 것까지 수남이 끝났다는 거는 시장이 추가로 가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꺾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 조정에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많이 오른 것들 오늘도 뭐 조선주나 이런 거 올라가지만 현금 비중 좀 늘려놓으시면서 다음 주에 언택트나 아까 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올해 성장하는 기업들 또 싼 가격 내려올 거예요. 그거를 좀 매수할 수 있는 준비로 좀 오늘은 좀 현금 비중 좀 늘려서 좀 가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실적과 관련해서 좀 더 눈여겨보는 쪽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실적 잘 나오거나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군들이 너무 잘 올라서 또 네.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사길래 네. 실적만 보면은 사실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언택트하고 음식료밖에 없어요. 그래요. 사실 실적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 실적들은 어차피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물론 지금 오늘 보니까 호텔 신라도 저번에 적자 났다가 적자 났는데 주가 급등하잖아요. 네. 하반기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기대감일 뿐이에요. 코로나가 언제 이게 진정돼가지고 중국 사람도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불확실한 쪽에 투자하지는 아직은 하지 마시고 그냥 가격 매력이 있으면 하시면서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실적 면에서는 어쨌든 음식료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언택트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적에 이번에 잘 나왔던 기업들
좀 추리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좀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좀 부진하잖아요. 5월, 6월에 좀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트 업체들이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반도체 재고가 반드시 줄어야 됩니다. 네. 이게 안 줄면 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왜 안 가지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다 그거 데이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되면 지수 2000 열립니다. 근데 그 재고 안 줄면요. 여름까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재고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순간적으로 코스피 2000 그래서 나와 버렸어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흐름들도 저희가 5월에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뭐 수익률도 워낙 좋았기에 기분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 전략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깐 시장 상황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6% 초반보다 약간 상승폭을 줄인 상태고요. 특히 코스닥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644선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4,100억 원 이상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긴 한데 지수 상승폭 자체는 개인의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개인이 753억 원 이상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정 뉴스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개별 종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각계전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빨간 상승의 맛 2부를 통해서도 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마무리 끝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